안녕하세요. 제주 알마켓 유튜버 알리고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11월 달에 제주도 부동산 동향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달 말씀을 드리지만 부동산에 대한 거래 신고가 계약일로부터 한 달 안에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1월 달이기 때문에 11월 30날까지 집계한 거래 계약을 통해서 2021년도 하반기 거래 상황에 대한 부분들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1월달 2022년도 1월달이 됐습니다. 굉장히 2개월 만에 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제주도에 있었는데요. 오늘 이러한 소식까지 같이 전달해드리면서 제주 부동산에 대한 동향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토지 거래 건수가 1264건으로 지난달 대비해서 토지는 21%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주택 거래 건수는 738건으로 지난달 대비해서 16%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토지 거래는 늘었는데 주택 거래 건수가 이렇게 떨어졌을까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요인에 대한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을 요약하자면 주택 거래 건수는 지난달 대비해서 감소를 했지만 주택 가격은 지난달 대비해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 건수가 공급에 대한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거래 건수가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고요. 제주도 주택시장의 공급 문제는 첫 번째는 재건축이 본격화됨으로 인해서 갭투자 수요와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의 이주 수요가 같이 겹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제주도 시장의 주택의 공급 부족 현상이 제주 시내를 위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게 실제 제주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주 시내권 위주의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첫 번째로는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하고 두 번째로는 실제 이주하려고 하는 수요와 투자 수요가 같이 계속적으로 겹치면서 지속적인 집가 상승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토지시장 요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토지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대비해서 21%가 증가를 했습니다. 신규 도로 확충과 그 다음에 인프라 확충,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부지를 확보를 위한 토지 거래 건수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토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지역적으로 올라가는 곳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곳은 내려간다. 그래서 지역적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별적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땅에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호재들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제주도가 건축법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매도 타임을 언제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꼼꼼하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짐없이 내 토지를 정말 보유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축 인허가를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걸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세부적으로 짜야 되는 시기가 이제는 왔다라는 부분들 2021년도 11월달 시세의 정확한 세부적인 그런 요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1년도 11월달 부동산 시세에 대한 부분들 토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주도 토지 시세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달 대비해서 이제 20% 정도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주도 시장이 많이 안 좋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제주도 시장은, 육지 시장과는 굉장히 많이 틀리게 돌아가는 시장인 거기 때문에, 제주도에 이제 특화된, 그리고 제주도만 이렇게, 국한된 그러한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매달 제주 알마켓에 제공하는 이 시세라든지
부분들이 제주 부동산에 대한 동향을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주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주도의 전체적인 최대 거래 건수가 많았던 지역들 한번 보겠고요. 토지 매매 가격이 가장 높았던 지역 순위, 그 다음에 제주도의 11월 달에 도시개발 정보는 무엇이 있었는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래 건수가 많았던 지역 순위를 한번 보겠는데요. 애월 지역이 사실 지난달 대비해서 거래 건수가 49% 정도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제주도 전역의 거래 건수가 21% 증가한 것 대비해서 애월 지역이 49%가 증가했다는 것은 엄청난 증가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주시 동지역이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제 주택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또 토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애월 지역, 바로 인근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주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애월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또 이주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기 때문에 애월 지역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호재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이러한 11월 달에 200건의 거래 건수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월 지역의 전체적인 가격이나 뭐 이제 거래 가격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월 지역 같은 경우에 총 200건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매매 평당가가 이제 최고가가 961만 원부터 그 다음에 최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지분이 0을 해가지고 도로 뭐 개인 간의 거래인 거, 중개 거래를 통해서 지분을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유상 거래 같은 경우에는 평당 3만원까지 이제 거래를 했습니다. 2011년 11월 달부터 좀 틀려진 게, 거래 유형이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거래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중개 거래인지에 대한 구분 형식이 2021년도 11월 달부터 실거래 신고에 이렇게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월 지역 지분과 그 다음에 도로가 없는 맹지를 한번 제외를 하고 거래 가격에 대한 최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가격은 평당 961만원이 되겠습니다. 애월을 하기에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이 최고가 961만원에 거래가 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지분 거래하고 도로가 없는 맹지를 제외했더니 총 69건의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상 거래 중에 일반 거래가 중개 거래 중에 애월 같은 경우에 12만원, 임야 보전관리 지역에 12만원에 거래된 것이 최저 가격이 되겠고요. 애월 지역의 중위 가격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중위 가격은 80만원대에 직거래가 한 케이스가 좀 있게 되겠고요. 중위 가격 중에 90만원은 중개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월 지역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유상 거래의 거래의 평균 가격, 중위 가격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만원 정도 사이가 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200건 중에 우리가 지분 거래하고 도로가 없는 맹지를 뺐던 69건이에요. 그러면 200건 중에 나머지 건들 같은 경우에는 120건 이상이 지분 거래와 맹지 거래에 속해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분 거래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획부동산에서 하는 케이스가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도로 확충으로 인한 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과 지분 거래가 굉장히 많이 애월 지역에서도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에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지분으로 하는 투자를 많이 피하셔야 된다. 그래서 행위 제한이 많이 있는 지분 거래를 피해야 되는 부분들이 애월 지역에도 지금 상륙을 해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이걸 보시게 되면은 중개 거래 계약이 전체 일반적인 거래에서 38건이 짓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거래 같은 경우에는 31건. 그래서 직거래와 중개 거래의 비중이 뭐 한 6대 4 정도로 지금 현재 중개가 6이고 직거래가 4. 그래서 개인 간의 직거래 형식이 굉장히 많은 게 제주도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사실은 이제 물건을 많이 확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계약을 하는 그런 거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서로 믿고 하는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믿고 하는 이 계약을 하다가 이제 중개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직거래보다는 중개 형식을 통해서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개 형식의 계약을 많이 취하시면 그 부분을 추천을 드리고요. 직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추수료를 이제 아끼겠다고 해서 이제 직거래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중개사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히 제주도에 살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총 180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귀포시 동지역이 172건.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은 뭐 이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 거기 때문에 매달 이게 거래 건수가 많이 짓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시 동지역하고 서귀포시 동지역이 비슷한 거래 건수를 했다라고 비교를 해본다면 제주시 동지역이 상대적으로 거래 건수가 좀 적었다. 그리고 제주시 애월 지역이 정말 최고가의 거래 건수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들이 이렇게 조금 많이 됐는지 제주시 동지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에 전체 거래 건수의 180건이었는데 우리가 지분 거래와 도로가 없는 맹지를 제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9건의 거래 건수가 있었고요. 제주시 동지역의 최고가는 자연녹지 지역의 지목이 전이고요. 연동이고 25m 이상 도로를 물고 있는 토지가 1212만원에 이것도 직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봉계동의 생산녹지 임야에 8m 미만의 도로를 물고 있는 토지가 22만원에 직거래가 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에 우리가 일반적인 뭐 중위가격을 이번 달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요. 중위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180에서 200만원 정도가 제주시 동지역의 중위가격을 차지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은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를 여기저기 막 뚫고 있죠. 도로를 막 뚫고 있는 데다가 아파트도 이제 대거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주시 동지역은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제주시 시내권에 이제 트램 노상에 이제 다니는 그러한 전차가 올해 10년 안에 만들어질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통 수단이 이제 만들어지고 기존의 이제 그 뭐 휘발유나 뭐 경유차들이 이제 10년 안에 없어지고 전기차 보급률이 급속도로 늘어날 지역인 거기 때문에 제주 시내권의 이제 대중교통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제주시 전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제주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 개통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도로 개통이 되는 그런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거래 건수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매도자는 안 팔려고 하고 매수자는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매도자가 주도하는 그런 시장으로 이미 온 지 좀 오래됐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은. 그래서 거래 건수가 오히려 없는 게 공급 부족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동지역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69건 중에 중개거래가 한번 볼까요? 28건입니다. 그리고 직거래 한번 볼까요? 41건입니다. 제주 시내권의 직거래가 여기는 거의 뭐 65%가 넘네요. 직거래가 65%가 넘고 중개거래가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이 할 수 있는 시장이 35%밖에 안 된다. 제주 시내권에서. 제주도에서 제주 시내권의 공인중개사가 1000명이 넘습니다. 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내권 안에서 이렇게 거래 건수를 전체 거래 건수의 35%밖에 못한다고 하는 건 제주도 전체 시장의 직거래 시장이 거의 50% 60% 이상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공인중개사를 하실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 정말 인적 네트워크가 튼튼하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중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거래를 통해서 사실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제주도가 그냥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시내권에 이렇게 직거래가 훨씬 더 활성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서귀포시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동지역에서는 이제 어느 지역들이 조금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도 계속적으로 인프라 확장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도 동지역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동지역에 이제 우리가 지분하고 도로가 없는 맹지를 빼면 최고가가 서귀포시 서기동의 일반 상업지역이 648만원 되겠습니다.
예, 제주시로 와서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저 2천만 원이 넘죠. 2천에서 5천 정도까지 하는데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648만 원. 최저 가격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6만 원이 지금 되겠고요. 여기 직거래 이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와 중개계약을 모두 합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용이 좀 틀리게 나오네요. 서귀포시 동궁동의 일반 상업지역이 1,460만 원 최고가가 되겠고요. 최저 가격 같은 경우에는 평당 3만 원이 이제 가장 저렴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지금 총 85건의 일반 거래들이 있었는데요. 중위 가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0만 원이 중위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총 85개의 일반 유상 거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중개 거래 한번 볼까요? 37건이고 그 다음에 직거래가 48건이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주시 동지역도 직거래가 지금 현재 거의 55%에서 60% 정도 가깝게 되고요. 중개거래는 40% 안팎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주시 동지역이나 서귀포시 동지역이나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고가가 1,460만 원, 그리고 이제 최저 가격은 3만원, 중위 가격이 한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도로 확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동지역 위주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읍이 총 4회를 차지했는데요. 118건이었는데 우리가 지분하고 맹지를 뺐더니 35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구자 같은 경우에는 118건 중에 35건 빼고 나머지 거의 한 70건 이상이 지분 거래라는 얘기인데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 위험하냐? 다시 한번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거래에서 구자 같은 경우에는 월정리의 계획관리 지역에 지금 현재 평당 400만 원이 최고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같은 경우에는 구자읍 세월의 계획관리 지역에 8m 미만의 도로를 물고 있는 것이 1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일반적인 거래에서 중위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구자읍 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70만 원, 60에서 70만 원 정도가 구자읍의 일반적인 중위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일반 유상거래 말고 이제 지분거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읍에 지금 현재 지분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소액으로 지분거래하는 거는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구자읍 세월이 2000번대 계획관리지역이 지금 현재 지분거래가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대거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자 같은 경우에는 곶자왈 인근지대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동굴이 또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 구역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딱 보고 갔는데 도로가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전망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이게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2022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많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기획부동산들이 계속 토지를 팔고 있는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확인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정보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 안 하고 기획부동산 통해서 이렇게 매입하시는 분들 정말 끝나지 않는 정말 이 기나긴 이 터널과 같은 여정을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그리고 거의 다 직거래죠. 이런 분들 사실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거래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로 이렇게 지분 형식으로 넘어가는 게 수용이나 기획부동산의 지분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세월이에 지금 현재 2000번대에 뭐 도로가 수용이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소액으로 투자한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요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분거래도 중개거래도 있습니다. 뭐 공동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개거래의 지분거래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직거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들 수용으로 인한 부분들을 빼고는 나머지는 구자 같은 경우는 지분거래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이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시장이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시장이다. 그리고 구자읍 같은 경우에는 곶자왈과 문화재 구역이 굉장히 넓게 분포한 지역인 거기 때문에 선별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말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데가 바로 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땅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는 땅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땅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 5위가 조천과 안덕면이 되겠는데 97건으로 조천과 안덕면이 공동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천읍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에 지금 현재 바로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월과 더불어서 거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가 손꼽힐 수가 있는데요. 조천읍도 굉장히 투자가 유망한 그리고 실거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천읍 함덕리의 최고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52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저가격으로는 18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뭐 지분 거래를 조금 빼고 그 다음에 맹지가 없는 거를 한번 빼고 중위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1건 중에 중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천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90만원대에서 1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중위 가격이 되겠고요. 직거래와 중개시장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시장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천읍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 지역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땅들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00만원 정도인데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토지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애월 지역에 버금가는 그런 지역인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51건 중에 중개거래가 한번 볼까요? 총 30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거래는 직거래 시장이 21건이 되겠습니다. 조천 같은 경우에는 중개거래액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뭐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가는 시장이었다. 조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안덕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덕면도 총 97건의 거래 건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매매 평단가로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중개, 직거래 다 같이 보게 되면은 최고가가 안덕면 감산리의 제1종 일반주거 지역이 평당 331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저 가격은 안덕면 광평리의 임야 보정관리 지역이 평당 3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중위 가격, 안덕면의 중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게 되면은 60만원에서 70만원대가 중위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38건의 거래 중에 중개거래가 16건이고요. 직거래가 22건. 그래서 직거래가 훨씬 더 좀 많았던 시장이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덕면 덕수리나 이근지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도 도로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덕면 같은 경우에는 대정읍과 더불어서 도로 확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용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직거래가 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안덕면 사계리라든지 덕수리 같은 경우에 동강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서 수용으로 인해서 직거래가 조금 상당히 많이 된 지역이었다. 그래서 순수하게 안덕면 같은 경우에는 기획부동산이 이제 유입됐다라기보다는 수용으로 인해서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수용으로 인한 그러한 거래가 좀 많이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구자업을 특히나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최대 이제 거래 건수가 많았던 지역 위주로 저희가 일단 확인을 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토지 매매 가격, 최고가, 순위를 우리가 이제 집계해 봄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 이제 호재들이 이렇게 조금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필터를 다 같이 이제 한번 정리 정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터를 이제 다 정리를 했고요. 우리가 매매 가격, 최고가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가격의 최고가 순위는 조천 함덕리의 자연녹지 지역에 평당 90만원에 거래가 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그 최고가 지역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이거는 이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공공주택 단지를 공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1조 도로를 접하고 있는 굉장히 도로 여건이 좋은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함덕리에 88억에 평당 90만원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거래를 한 사례가 11월 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시 아라동에 이제 62억에 평당 314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이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연립주택을 이제 연립주택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보통 자연녹지에 짓습니다. 그래서 최저 250에서 이제 350만 원 사이에 땅을 사야 연립주택을 이제 지어서 분양성이 조금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400 이상이 들어가면 고급주택으로 가야지 우리가 일반적인 연립주택을 지으려면 수지타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라동 같은 경우에 자연녹지 지역에 평당 314만 원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해서 62억에 거래가 된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도 또 이제 아라 1동의 자연녹지 지역에 지금 현재 36억에 평당 187만 원에 거래가 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라 2동하고 아라 1동은 이제 그 아라 2동보다 조금 더 바닷가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입지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라 2동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지역이 아라 1동인데 187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사회지역은 제주시 오라 2동의 자연녹지 지역이 평당 466만 원에 34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오라 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보시게 되면은 땅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 2동 인근 지역이 이제 앞으로도 조금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좀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평당 같은 자연녹지인데 도로 여건도 비슷한데 466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도 아마도 이제 뭐 공동주택이라든지 뭐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죠. 평당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옥을 쓰던지 아니면은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던지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그러기에는 좀 상당히 단가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5위는 구자읍 세와리의 보전관리 지역에 34억에 평당 4만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구자읍 세와리 지금 이제 40 몇 번지 이하의 보전관리이면은 사실 여기는 건축이 불가능한 그런 지역인데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산림청에서 이렇게 매입을 한 것으로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2023년에 환경 총량제를 실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제주도가 지금 현재 물 부족 현상, 그 다음에 개발 행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자연 환경이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개발 행위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토지들을 등급제로 매기려고 하는 게 바로 자연 환경 총량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환경 총량제가 2023년에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지금은 건축이 되지만 2023년에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나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공공성이 있는 기관에서 매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그렇지만 산림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주도 곶자왈 공유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제주도의 환경 보존을 위한 이런 임야나 산이라든지 오름들을 계속적으로 매입을 할 예정인 거기 때문에 11월 달에도 구자 세와리의 일부 산이 임야가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매입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구의 지정 관리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거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땅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상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땅이 진짜 어느 지역에 어떤 제한에 속해져 있는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걸 우리가 띄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앞으로 조만간 이제 알마켓에서 제공되는 그러한 플랫폼이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2월 달에는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을 정말 쉽고 편하게 내 땅이 어떤 땅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오픈해 드릴 텐데요. 2월 달에는 정말 너무나 쉽게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편하게 내 땅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서 내 땅에 어떠한 권역이 지금 잡혀져 있는 건지 정말 팔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갖고 있어야 되는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각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건데 2월달 이제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가 계속 빠른 속도로 이제 이 자연을 토지를 계속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에 제한이 없는 땅들은 앞으로 집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될 것이고요. 제한이 되는 땅들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당황스러운 순간이 나에게 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11월 달에 우리가 제주도에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개발 정보를 말씀드리면 총 5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주시 동지역의 연동의 재원아파트가 700세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완료됐습니다. 연동의 재원아파트 700세대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멸시를 하면서 이주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이도 이동의 주공아파트가 890세대로 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주와 그 다음에 이제 멸실에 대한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근 지역들의 지금 현재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지가들이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물건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인근 지역이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첫 번째 이제 제 조천호 함덕리에 88억에 이제 거래가 된 부분들을 바로 LH가 공공주택 공급을 함덕리 쪽에 할 예정이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구자읍에 지금 현재 송당으로 들어가는 성산으로 들어가는 금백도로 비자림로를 통해서 금백도로로 연결되는 이 비자림로 왕복 4차선 확장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2020 한동안 계속적으로 이 공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동쪽으로 가는 길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뚫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자읍에서 우리가 송당으로 가면서 성산으로 가는 메인 길목이 비자림로입니다. 이 비자림로를 우리가 연결을 해서 확장하는 부분은 동쪽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내용인데 바로 11월 달부터 비자림로 공사가 시작이 이제 본격화되는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마지막 5번째로는 환경총량제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존지구로 지정 관리가 제주가 본격화됨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 땅이 정말 환경총량제에 지금 걸리는 땅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땅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2월 달부터는 제주 알마켓에서 이제 오픈할 수 있는 정말 제주 부동산 정보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앱이 나옵니다. 이 앱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쉽고 편하게 내 땅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2월 달에 다시 한번 시세를 하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제주도 아파트 시세로 이제 가겠는데요. 아파트는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건도 많이 없습니다. 제주도가 아파트가 물건도 많이 없고, 그래서 거래 건수가 이제 감소한 것은 거래할 만한 물건들이 별로 없었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온 지 상당히 오래된 시장입니다. 특히나 제주시의 동지역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매 가격 최고 순위만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아파트의 중위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전체적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230건이었는데 지난달 대비해서는 거래 건수가 좀 감소한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제주시 연동의 대림 2편한 세상 전용 면적 36평이 13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분양 평수로는 한 47평 정도 될 건데요. 이렇게 따지면 평당 한 2,7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정동에 뭐 지금 현재 강정 유승 한내들도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34평이 9억 1,500까지, 서귀포에도 이렇게 뭐 9억대까지 이제 올라간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아직까지도 제주도도 이렇게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싼 아파트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최저 가격이 서귀포시 보목동의 로얄 하이츠 맨션이 전용 면적 11평인데 4,300만 원에 직거래로 거래가 됐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연동도 이렇게 싼 아파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벌 것 같으면은 이렇게 아파트에서 연식이 오래된 거에서 대지 지분이 넓은 것들을 찾으면서 재건축이 정말 이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들을 따져보면서 하게 되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1975년도에 지었던 이제 아파트, 30년 연한이 넘었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 특히 인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안전진단이 아마 이게 거쳐서 여기도 이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실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뭐 주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돈 될 수 있는 그런 단지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도가 투기 지역이나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투자 가치가 있는, 아직까지도 저렴하게 됐지만 상당히 거래가 지금 현재
가격대가 많이 비싸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가격까지 되지 않았는데 정말 큰 폭으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세 사이트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 특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갭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조금 공부를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먼저 선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챙겨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그렇게 되고요. 제주도의 이제 연립주택 시세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최고가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최고가는 네, 대정읍 보성리가 되겠네요. 영어교육도시죠. 상지가 일론 카사 해가지고 17억 5천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는 분양이죠, 분양. 그래서 상지에서 지었던 건데 이게 분양이 되다가 이제 분양이 잘 안 돼서 힘들었었는데 11월 달에 거래가 됐네요. 전용 면적 60평이고요. 토지의 대지권이 95평입니다. 17억 5천에 2020년에 거의 신축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정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지금 현재 1000세대 넘게 나올 예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유동자금이 많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고급 주택들 또는 영어교육도시에 가까운 인근 지역을 많이 선호하는데 땅값이 워낙 많이 상승해서 사실 그렇게 짓기가 쉽지는 않은데 계속적으로 짓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있는 데인 거기 때문에 거래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정읍 구억리 뭐 제니스라고 해가지고 8억 5천에 전용면적 38평에 대지권 54평에 8억 5천에 이제 거래가 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교육도시가 이제 거의 최고가를 다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영어교육도시에는 아파트가 없죠. 다 4층짜리 연립인 거기 때문에 연립으로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싸게 연립주택이 거래가 된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자만 예초리. 이건 지난달에도 마찬가지로 추자만이 가장 쌉니다. 추자만을 빼고 연동의 성원주택 나동이 지금 현재 13평짜리가 4,3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런 거는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아직도 노영동이나 연동 이런데 뭐 제주시 동지역에도 이게 싼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서 건물을 다 아예 매입해버리면은 이런 거야말로 내가 혼자서 다 이렇게 재건축도 할 수 있고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굉장한 그러한 주택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주택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돼 있는 그런 곳인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제주도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서 하실 젊은 분들, 그 무주택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청약하시는 부분들 좋지만 기존 주택을 사서 이렇게 갭 투자 양식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특히나 무주택이나 1가구 일시적 2주택을 활용을 하셔서 하시게 되면 정말 우리가 정말 괜찮은 수익률을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이제 연립주택의 중위 가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전용 면적 18에서 19평 정도가 2억 2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그런 상황이다.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주도의 연립주택의 중위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래 건수가 감소한 거 대비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지난달 대비해서 거래 건수가 좀 증가했습니다. 245건으로 거래 건수가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매 거래 최고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최고가는 서귀포시의 토평당 다가구를 빼고 단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정읍 구억리의 단독주택이 지금 현재 연면적 100평에 대지평수 171평에 25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2020년도에 단독주택을 졌는데 25억 5천에 역시나 영어교육도시 바로 앞에 있는 단독주택. 그래서 유동자금이 많으신 분들 단독주택 25억짜리 사는 거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사는 거랑 비슷하니까 이 정도 가격은 무난하게 정말 유동자금 있으신 분들이 구억리 영어교육도시에 살고 있는 학부모가 이제 살고 이제 매입한 것 같습니다. 직거래로 했죠. 그리고 나머지 다가구 이렇게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최고가가 이제 대정읍 구억리에 이렇게 있었고요. 또 단독주택의 이제 11월 달에 최저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은 구자읍 종달리의 단독주택 대지가 이제 167평으로 보입니다. 167만 원에 토지 가격 매매 대지 면적 기준을 해가지고 최저 가격이 지금 현재
매매 금액이 조금 1,500? 이거는 좀 지인들 간의 거래로 보입니다. 우리가 대지 가격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거는 지인들 간의 거래로 보여지고요. 가장 싼 게 또 투자면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투자면을 제외하고 환경면 두몰이에도 단독주택이 7,500만원. 이것도 직거래인데 아무리 싸도 이렇게까지는 사실 거래가 되기 어려운데 글쎄요, 이 부분도. 그리고 한경로 용수리에 중개거래를 통해서 단독주택인데 9천만 원에 거래가 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가장 싸게.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단독주택들도 이렇게 중개거래를 통해서 싸게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아직까지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주시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건축 연도가 오래됐다면 땅값만 보시면 됩니다. 건물값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오래될수록 땅값이 얼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오래된 주택들 보게 되면은 조촌호 북촌리에도 옛날 오래된 주택도 평당 300 정도 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식이 또 이제 뭐 최근에 진 것 같은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으로 최근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건축 연도가 최대 빠른 것 같은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평당 단가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평당 단가가 가장 뭐 비싸게 이제 됐던 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덕면 건축연도가 이렇게 된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비싸게 됐던 게 에어로 광역리 같은 경우에 2,400만 원에 거래가 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연도가 이제 얼마 안 된 것들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평당가를 보시면 되겠고요. 건축연도가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가격을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전체에 우리가 중개거래와 이걸 한번 먼저 보게 되면은 중개 거래 건수가 140건이고요. 직거래가 105개입니다. 그래서 직거래 부분이 한 40%고 중개거래가 한 60% 정도를 이렇게 비율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거래 건수가 좀 줄은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단독주택에 대한 거래 건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주택시장 자체가 제주도의 전체적인 집가 상승을 주도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주시 동지역이라든지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토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별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내 땅이 과연 이게 보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에서 이제 우리가 올해는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꼼꼼히 따져서 내가 이걸 갖고 갈 건지 아니면 팔 건지 이 부분을 올해는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왔다라는 부분들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다음 달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제주도에 대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한 그런 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러한 시행착오 없게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2월 달에 정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구독자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너무너무 유익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제주 알맞게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